허리를 펴야 허리에 좋다라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계속 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리에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복부 근육들, 장요근은 말할 것도 없죠.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잘못 앉아있는 자세, 그 다음 근육 감소, 예전에 허리를 삐끗한 그런 경험 이후에 제대로 된 재활을 못했다거나 또는 발에 불기능들이 일어나면서 즉 무주해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또는 요족, 평발 이런 것들이 멀쩡한 허리를 갖고 있다가라도 발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무릎에 부상을 받으면서 삐뚤은 자세, 좋지 않은 자세로 걷게 되면서 허리가 받아야 되는 충격이 예전보다 더 해지게 될 때 밑에서부터 간접적으로 오는 부하 때문에도 아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허리를 또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을 당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저는 오늘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또 5060 여기가 많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은 바르지 못한 자세와 근육 감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망치고 있는 자세는 일에 몰두하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요, 또는 허리를 펴야 허리에 좋다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계속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게 되면 뒤에 있는 기립근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 자세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축은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반사적인 수축을 하게 되면서 근육은 뻣뻣해지게 되겠죠. 경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가 좋지 않은 위치에 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너무 펴는 것은 또 척추에 붙어있는 기립근이 강하게, 특히 속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면 척추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늘 펴고 있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을 주면서 허리에 더 심한 피로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금 디스크 질환이 있다거나 허리를 아팠던 분들은 허리 구부리면 허리에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가 떨어져도 그걸 주술라고 해도 펴려고 하고, 하여튼 살짝 구부리는 건데도 걱정하면서 또 펴려고 하고, 움직일 때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리에 좋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습관들입니다.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중에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다치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들, 즉 이미 중노년이 되면서 근육 감소가 유의하게 진행됐는데 앞근육보다 뒷근육이 뻣뻣하고 뒷근육보다 앞근육이 뻣뻣해진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걷고 뛰고 천국의 계단하고 등산 가고 중량 들어대면 불균형된 몸이 강화되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더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오른쪽이 뻣뻣한 것도 다르고 앞쪽 뒤쪽이 경직과 이완되는 이러한 정도도 다르다면 먼저 그것을 잘 교정해서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면 풀릴 줄 알고 땡기고 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가사 일을 하시다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오래 구부리고 뭔가를 청소하고 들고 이렇게 돼도 근육 감소가 만들어지고 관절이 약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30분, 1시간 집안 정리를 하고 책을 날르고 이렇게 했다가는 또 허리에 무리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근육이 그걸 버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육이 유의하게 빠졌습니다. 관절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뼈는, 연골은 훨씬 더 큰 부하를 받은 것이죠. 이런 것들도 안 좋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TV 프로를 보는데 그냥 뭔가 불편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그렇게 1시간 보더라도 이렇게 일어나면 온몸이 야들야들하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지금은 약간 구부정한 자세나 옆으로 늘어난 자세를 했던 것이 벌써 근육의 경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허리를 아프게 하고 어깨도 아프게 하고 등도 아프게 하는 이런 요인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신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요. 좋은 도수 치료를 받으세요. 또 주사 치료도 받으세요. 통증을 낮출 수 있는 이런 통증 주사도 맞고요. 진통제도 많이 드시고 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치료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만 보면 나쁜 자세에서 왔거나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왔다면 지금 이 도수 치료나 주사나 또는 이 약물들은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근육을 풀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안정성은 이 나이 때 근육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대도 있지만 힘줄과 근막과 근육이 원래 상태대로 좀 잘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병원에서도 치료를 했는데 처치를 받았는데 6개월 1년 동안 이 증상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사인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당 관절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관절, 즉 허리가 아프신 분은 고관절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어깨 관절도 만들어주게 되면 허리에 가는 부하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에게 발이 너무 불안하고 무릎이 흔들리는 그런 무릎이라면 이제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발과 무릎의 주변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들, 이걸 복근이라고 합니다.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속에 있는 또 복횡근이라는 근육도 중요하고요. 장요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대둔근, 고관절 앞쪽에 있는 강력한 대퇴사두근, 이런 근육들이 아주 좋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잘못된 자세를 우리도 모르게 하거나 또한 물체를 피하려고 빨리 움직였거나 또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갑자기 넘어질 뻔할 때 나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썼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 근육들이 있어야 척추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허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척추 기립근이나 척추 간근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 겉근육들이 강해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근육통을 느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허리에 힘을 빼게 하는 건데요. 근육통이 있을 때 허리에 힘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에서는 constructive position이라고 그래서 걸어 누워서 고관절을 90도, 무릎을 90도. 그래서 이것을 90 자세라고 그럽니다. 의자를 사용하셔도 좋겠고 혹시나 매트가 있다면 소파, 내가 앉아있는 소파에 발을 얹어놔도 좋겠습니다. 이 90 자세에서 60초에서 90초 편안하게 호흡을 내시면 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면서 근육통을 떨어뜨릴 거고요. 의자에서 그렇게 너무 괴롭지 않은데 의자는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약간 등이 굽은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앉아있다가 좋아하는 분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할 때 허리를 딱 펴고 안녕하세요 이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허리를 그대로 구부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들이마셨다가 고정한 자세에서 거기서 하면서 허리를 힘을 쭉 빼보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한 5에서 10회 반복하면 허리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운동법은요. 의자의 등받이에서 20cm, 30cm 껴서요. 이렇게 앉은 다음에요. 여기서 양팔을 옆에다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고 여기서 20cm만 손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또 인사하듯이 숙이고 또 이렇게 숙여서 내려오는 운동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등받이를 향해서 이렇게 등을 말아보고 앞으로 가면서 등을 이렇게 펴보고요. 등을 이렇게 말아보고요. 다시 등을 이렇게 펴보고요. 다시 등을 말고 등을 펴서 목까지 살짝 들면서 양 손으로는 무릎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갔다 온 것이 1회라면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면 허리가 굉장히 또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운동은 완전히 의자 앞으로 가서요. 양발을 살짝 더 넓히고 여기서 손은 이렇게 어깨 옆에다 갖다 놓고요. 그대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허리가 굽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허리를 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런 식으로. 고관절과 허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허리 통증과 디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학적이고 또 정형 임상적인 스페셜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허리가 아픈 것은 통증이 근육 쪽이나 골반 쪽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을 때 뼈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거나 저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다리로 뭔가 좀 찌릿찌릿하게 내려간다. 그리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저림 현상이 발바닥까지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건데, 단순 허리 통증은 근육통 생긴 것처럼 허리가 또는 등이 이렇게 뻐근하게 아파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잘못 쓰면 나 허리 크게 다친다라는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허리는 내가 아플 수 있다. 그리고 다칠 수도 있다. 다시 천천히 허리를, 염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염증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조금만 덜 움직이고 편하게 하면 염증이 다 치유가 되면서 내가 또 다시 움직여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긴장하면서 여기서 더 아프면 나 나중에 진짜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수술 받을 수 있어. 라는 강박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나 이 허리도 잘 운동하면서 그리고 잘 움직이면 회복될 수 있어. 두 번째는 말하자면 명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때 호흡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하게 하는 호흡 말고요. 편안하게 들이마셨다가 전신에 호흡을 내뱉으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면 도움이 굉장히 되고요. 근육들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몸에서 힘 빼는 게 가장 힘듭니다. 큰일 날 줄 알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피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치기 때문에 지치게 되면 통증은 더 증가합니다. 편안하게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햄스트링도 스트레칭하고 뒤에 있는 기립근도 스트레칭하고요. 어깨 근육도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훨씬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 3박자 명상, 좋은 마음가짐 갖고 호흡하면서 근육을 이완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는 하버드의 3박자 허리 통증 완화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